네, 4.13 총선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한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정치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창업주 2명이 모두 당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은 좀 큰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의원 개인의 탈당 아니면은 계파, 한 계파의 수장의 탈당 이런 차원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김한길 의원 같으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네. 안철수 의원하고 공동 창업주죠. 네. 그리고 그동안에 친노 진영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비주의 자장 역할을 또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의 탈당은 야권의 판을 새로 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탈당의 변을 발표하면서 오죽하면 떠나겠느냐 이렇게 성토를 했거든요. 탈당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탈당의 기자회견문에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했죠.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이 계파 이익에 집착하는 패권 정치에 주저한 자 이대로 패배를 기다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 문장 비슷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슨 그런 정치 말고 하는 걸 7번이나 반복했었죠. 예컨대 안에서 싸우다 기운을 다 소진해버리는 그런 정치 말고 오만과 독선과 증오와 기교로 버티는 그런 정치 말고 하면서 반복을 7번이나 하더라고요. 네. 현대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미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거식을 느꼈던 것 같고 아까 주 의원께서 잘 지적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들 때 김한길 당대표에다가 또 새정치연합을 추진하고 있던 안철수 의원 둘이 네. 결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일에 당시에 김한길 대표가 아니고 현재 문재인 대표였다면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과연 자기가 통합해가지고 새정치 가능하겠느냐 네. 했을 때 자기도 같이 우려했지만 노력해서 해보자 했는데 좌절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까 네. 인터뷰 나왔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동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것이 탈당해서 같이 하자는 용기와 희망인지 본인의 움직임을 기회로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야권 정치에 용기와 희망을 갖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현 상황은 이제 탈당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이미 분당이라는 용어를 쓰기 타당할 정도로 국면은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어제 그 기자들의 질문 중에서 안철수 의원과 합류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논의를 해보겠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기자간담회 열어가지고 김한길 의원이 향후 계획 이런 거 밝힐 예정이라 그러고요. 네. 거기서 좀 더 구체화된 그 계획들을 밝히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10일 일단 일요일이죠. 안철수 신당으로 표현되는 신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리고요. 네. 또 12일쯤이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평가위원회 결과가 12일 전후로 해서 나올 것 같고요. 네. 또 13일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회에 마지막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네. 지금 많은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여론 수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쯤이 되면은 다른 의원들, 이른바 주승경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성 의원이라든가 다른 의원들도 김한길 의원하고 가까운 의원들도 입장 표명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동교동계 이른바 전 의원들, 네. 오늘 정균환 전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그 탈당 움직임도 보다 구체화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김한길 전 대표도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을 걸로 보시나요? 그렇게 갈 겁니다. 이제 네. 다만 이제 안철수 신당 빼놓고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지사 등 여러 사람이 신당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이전에 이미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 원외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도 있고요. 네. 이런 정당들의 통합운동에 주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균환 전 의원, 정균환 전 최고위원의 경우도 본인은 그동안에 야권에 주로 통합의 기능을 해왔었는데 본인의 탈당의 변을 이야기하면서 통합 이야기해서 또 그분이 또 김한길 전 대표하고 잘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은 안철수 신당하고 같이 하긴 하지만은 현재 여러 군데서 추진하고 있는 신당들을 같이 통합하는 그런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런 판단입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문재인 대표는 인재 영입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 외부 인재 영입을 하는 것으로 국면 전환이 될까 의문이거든요. 이제 어제 김병관 그 게임 업체 웹젠 이사회 의장 영입했죠. 네. 이분의 경력을 보면은 안철수 의원하고 상당히 겹쳐집니다. 네.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로서는 안철수 의원을 잠재우기 위한 안풍을 잠재우기 위한 대항마로서 이렇게 김병관 씨를 영입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천정배 의원을 만나려고 시도도 했었고 네. 이렇게 그 좌클릭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 방향을 그렇게 틀지 않았냐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표창원 교수 영입하고 김병관 씨 영입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안철수 의원하고 겹쳐지는 이른바 그 스마트 세대, 네. 30, 40대 젊은 층들을 잡기 위한 중도 개혁층을 잡기 위한 노력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이 할지는 안철수 신당과 또 더불어민주당과의 인재 영입 경쟁이 이제 앞으로 본격화되고 어느 쪽으로 많이 쏠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중에 뉴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중국 상하이 증시가 장중 4% 이상 폭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 증시가 문을 열었는데요. 앞서서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증시도 출발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1950선으로 내려앉으면서 새해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 중국 상하이 증시도 장중 4% 이상 폭락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뉴스 좀 더 자세히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표도 여러 가지 과제가 많습니다. 지금 당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조기 선대위 출범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거론되는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쉽지 않은 환경이 있습니다. 가장 네. 많이 거론됐던 김부겸 전 의원의 경우 지금 했었는데 본인이 접촉해서 안 되니까 주변에 다른 우상호 의원 등 여러 사람을 대구에 보내가지고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한 사람 맡아달라고 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에서 두 번에 걸쳐 선전을 했죠. 지난 19대 총선하고 그다음에 지난해 육사지방선거에 턱밑까지 쫓아 올라갔는데요. 네. 중앙정치의 돌풍에 만약에 본인이 한 가운데 서게 되면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게 자칫 흔들릴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몸 조심해가면서 그동안 턱밑까지 갔는데 이번에 한번 이겨보자라고 이제 마지막 도전하고 있는데 중앙정치의 소용돌이 빠지면은 뭐 꼭 그 한쪽으로 본인이 떨어지는 것만 아니지만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칫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으로서는 뭔가 그동안 해왔던 길 그대로 중앙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그 지역에서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호남 관련해서 이분 집은 박승 전 한은 총재 등 몇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이영훈 전 대법관 등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호남 관련에 대한 인식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박승 전 총재라든가 이영훈 전 대법관 등이 인식하고 있는 지역 문제하고 현재 문재인 대표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한 호남 출신의 과거의 원로라고 해서 그냥 영입한다는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영입하려는 시도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런 것을 보완하려는 걸 시도하고 있는데 네. 성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야당은 지금 이렇게 분당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여당은 공천룰 이 문제가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느 정당이나 계파가 있기 마련이고요. 거기서 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많이 공천 주고 싶어하고 네. 이런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새누리당 경우에는 지금 공천 룰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친박과 비박 사이의 공천 룰 싸움이 과거 18대나 19대처럼 공천 학살로 이어지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나름대로 네. 갈등은 나타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이탈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과거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천 학살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대규모 물갈이는 어려운 구도가 아니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물론 그 친박은 지금 현역 의원들을 많이 물갈이하려고 지금 룰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보면은 계속 친박이 당대표 선거라든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밀려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 비박 경우에는 지금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일단 목표겠죠. 네. 그래서 당원대 또 국민 간의 그 공천 비율도 50대 50으로 하느냐 아니면 30대 70으로 하느냐라는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이로운 룰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인데 네. 알력은 있겠지만은 저는 큰 잡음 없이 큰 균열 없이 네. 어느 정도 합의를 보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주창을 했었죠. 험지 출마론도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얼마 전에 거론이 됐다가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험지 출마론이라는 것이 유력 인사들의 이제 한 지역에 쏠리는 것을 조정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부산에 있던 안대희 대법관의 경우 이제 수도권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해서 본인도 수긍을 했고, 네. 또 서울에서의 종로라든가 서초 등에서 유력 후보들이 한 지역에서 예선 과정에서 경선에 붙는 이 문제를 조정해서 딴 데로 이제 분산시켜주는 거 얘기했는데, 네. 되게 수긍하는 쪽이었죠. 그래서 현재는 좀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신인 가산점 문제가 핵심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아까 주 의원님께서 이제 당원하고 예부 일반 국민 참여 비율을 조정하는 또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게 그거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과거 이제 낙하산 논란이 됐던 것이 장관 내각에 참여했거나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초반 논의는 일정하게 가산점을 주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장 차관 정도 했고 청와대 비서관 활동을 통하면서 국민에게 이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인데 과연 여기에다가 신인이라고 가산점 주는 게 맞느냐. 여기에 가산점 주는 거면은 친박 계열을 뭔가 프리미엄을 주는 이런 제도다라고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치열한 조금 논쟁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추 의원 입장에 제가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처럼 친박이 휩쓸었다가 친이가 휩쓸었다가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네. 다른 한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현재 최고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김무성 대표가 자기의 주장을 계속 강하게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는 뭔가 좀 절충하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네.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갈등은 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신인 가산점 문제를 두고는 좀 치열하게 뭔가 서로 논쟁이 주고받을 소지가 있으며 당장 개별적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소지가 있으니까요. 네. 자, 또 하나 지금 정치권에 진척이 없는 문제가 선거구 획정 문제인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선거구 획정 246, 지역구 246, 그리고 비례대표 54. 네. 이것을 중앙선거인이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내일까지 안을 만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의화 의장이 직권 상정해서 하기까지는 이거 안이 통과되기까지 넘어야 될 산이 크게 3개가 있는데요. 네. 먼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네. 지금 선거구 획정이 구도상 보면은 6석을 넣는 3분의 2로 통과된다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는 선거구 획정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넘기더라도 지금 여야 모두 246석 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단일안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유일한 남은 안은 정의화 의장이 국회의원 10명의 안을 모아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건데 네. 그것도 사실 본회의로 가더라도 지금 여야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8일까지 통과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여야가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그런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답답한 상황에서 총선은 100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올해 4월에 치러지는 총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여론조사 결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3 총선 전망을 해봤는데요. 전체 응답자 가운데 60.6%가 여당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더민주 등 야권의 승리를 예상한 사람은 8%에 불과했습니다. 자,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 승리의 기준을 여야가 어느 쪽이 다수당을 차지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했나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판단했을 때 대체로 지금 전문가들이라든가 일반 세론들도 여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인데 다만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60%를 얘기하는 180석, 선진화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180석을 얘기하기도 하고 네. 3분의 2인 헌법 개정이 가능한 여기까지 얘기하는데요. 대체적인 현재 관측은 여당의 여론조사 비슷하게요. 60대 지금 몇입니까? 8.4, 네. 60.6대 8.4 정도로 지금 압도적으로 여당이 우세한 분위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극단의 경우에 혹시 지금 야당이 분열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한 정당
특히 새로 만드는 정당이 압도적인 분위기를 끌어가면서 네. 제1당으로 분위기를 끌어버린다면은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서 새누리당이 지금 신당에 한해서 지속적인 지금 공격의 포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응답을 들어봤는데, 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마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응답이 43.4%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이 이길 것이라는 응답 17.9%인데 이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야당이 이기거나 여야가 비슷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네. 53%죠. 53%라면 아직 야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혹은 안철수 신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새누리당을 이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네. 최소한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들이 담겨 있는 여론조사가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몇 가지 변수는 많을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4.13 앞으로 100일 남은 총선을 예측한다는 것은 네. 좀 무리인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앞으로 과제는 그겁니다. 새누리당 또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신당 할 것 없이 과연 어떤 비전과 어떤 인물들로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느냐. 네. 그런 면에 치중을 해야지 그냥 세력 다툼하고 하는 부분들은 유권자들이 금방 식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야권이 조금 연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손잡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지하고 있거든요. 네, 안철수 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식적인 연대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네. 다만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혹시 지역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혹시 연대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어제 이제 김한길 전 대표 탈당을 계기로 해가지고 탈당한 지역에 신인을 넣어가지고 이제 경쟁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당을 독려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은 네. 경쟁 관계로 만들어 버렸을 경우에는 연대하기도 쉽지 않은 국면을 사실 만드는 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연대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가져가가지고 잠재적인 야권 지지층이 어느 쪽에 사표를 방지해서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가. 네. 이 경쟁이 1차적으로 갈 거라고 봐집니다. 네. 자,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젊은 피 수혈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을 노원병에 지금 좀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노원병 하면 안철수 의원이 그렇죠. 있는 곳이죠. 네. 안철수 의원의 이준석 나이 지금 30살입니까? 젊은 피를 수혈을 하면 아주 재미있는 선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준석 전 비대위원 경우도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10년 동안 여기서 살아왔다. 네. 그래서 지역 연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충분히 성사 가능한 구도라고 생각이 되고 네. 단 여기에 원래 터줏대감이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 아니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노회찬 전 의원이 여기 출마할지 아니면은 지금 당에서는 경남 창원에 청안 성산에 나와라 이런 요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이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 노회찬 전 의원까지 여기 나온다면 정말 재미있는 구도가 되겠죠. 네. 자, 지금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새누리당도 안풍에 대해서 조금 걱정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앞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차원에서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지 세력으로 봤을 때 안철수 신당이 등장하면서 새누리당도 지지가 좀 떨어졌죠. 네. 그래서 신당이 생기면서 야권 전반의 지지 세력은 확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분열에 따라서 결국 이게 1등으로 갈 수 있느냐 문제가 돼서 이제 불리한 국면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점에서 하나 경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역시 앞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러다가 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은 돌풍 바람과 함께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긴장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뿅망치 가지고 공격하고 있듯이 네. 잠재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특히 이제 현재의 제1야당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되게 가늠할 수가 있을 것인데 신당이 예상 못한 바람을 불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해가지고 신당 문제를 나올 때마다 공격적으로 뭔가 길을 꺾으려고 새누리당이 이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답답한 전국 흐름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